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석이조 한국사 김병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 기출문제 해설입니다. 고대국가 네 번째, 현재 준비된 것은 5번째까지가 있는데 네 번째입니다. 23회부터 26회까지. 자, 23회부터 갑니다. 다음 자료의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상에서 전하기를 중국 황제가 고구려를 공격할 적에 눈에 화살을 맞고 돌아갔다고 하는데 통감 등 중국 사서에 모두 실려있지 않다. 여기서 통감이 나와 있는데 통감 역사서에 감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대체적으로 통감인데 뭐 보감도 있고 한데 이 감자가 들어가면 다 편년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편년체. 기전체도 있고 편년체도 있고 이런 뭐 강목체도 있는데 편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 역사서에서 편찬 체제에서 이 감을 편년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감자 뒤에 통감, 강목하고 붙으면 그것도 편년체입니다. 강목은 그냥 편집 디자인의 측면이지 편찬 체제는 아니니까 어쨌든 감은 편년체다. 감이 나오면 편년체다. 동국 통감, 국조 보감 이런 것들 다 편년체입니다. 나는 생각하기를 당시에 비록 이러한 일이 있더라도 사관이 중국을 위해 숨겼을 것이니 기록하지 않는 것이 이상할 것이 없다. 필연잡기, 서거정의 필연잡기죠. 양만춘이 중국 황제의 눈을 쏘아 마침에 그가 떠나면서 양만춘에게 비단백피를 하사하고 성을 굳게 지킴을 칭찬하였다. 이건 조선 전기고 이건 후기죠. 열하일기, 연안박지원의 열하일기입니다. 이걸 보면 양만춘이 나오는 거 보면 안시성 전투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645년에 있었던 안시성 전투를 이야기합니다. 자, 전현이 국내성을 침입하였다. 이것은 352년 고국 원왕 때 이야기입니다. 한무제가 완검성을 침략하였다. 이것은 BC 108년 고조선이 멸망할 때죠. 예, 위만조선이 멸망하는 것. 수양제가 요동성을 침공하였다. 이것은 대체적으로 612년 수나라는 네 번에 걸쳐서 침공을 해오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612년 그때 있었던 살수대첩 수양제. 당태종이 안시성을 공격하였다. 이건 645년 보정왕 때. 나당 연합군이 평양성을 공략하였다. 이것은 고구려가 멸망할 때죠. 668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밑줄 그은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받침돌과 육면의 몸돌로 구성된 이 유물에는 즉 사진만 보면 바로 이차돈의 순교라는 것 알 수 있겠죠. 한 인물의 순교 장면이 조각되어 있다.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목에서 흰피가 솟는 모습이 삼국 유사에 전하는 내용과 일치한다. 2014년 2월 11일 문화재청은 이 유물의 보물 지정을 예고하였다. 이건 2차돈이죠. 승려는 아니죠. 왕오천추 국전을 저술하였다. 이것은 해초, 일본의 불경과 불상을 전하였다. 이것은 성왕 때의 놀이사치계. 그 다음에 무예가를 지어 불교 대중화에 노력하였다. 이것은 원효를 이야기하겠죠. 부석사를 건립하고 화엄사상을 전파했다. 이것은 의상이죠. 의상. 신라에서 불교가 공인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다음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장군총이죠. 집안에 있는 중국 남조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 이것은 무령왕릉이 해당되겠죠. 나무로 각을 짜고 그 위에 돌을 쌓았다. 신라의 돌무지 덧늘 무덤이 해당되겠죠. 널방의 벽과 천장에 벽화가 있었다. 그려져 있다. 이것은 주로 굴식 돌방 무덤이죠. 이것은 돌무지 무덤이죠. 도굴이 어려운 구조로 많은 껴묵거리가 출토되었다. 이것은 2번 돌무지 덧늘 무덤이 대체적이 해당되죠. 서울 석천동에 있는 백제의 돌무지 무덤과 양식이 유사하다. 계단식 돌무지 무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죠. 밑줄 그은 기억에 대해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중국 지린성에서 발해 황후 무덤 발굴, 지린성 허룽시 룽토산 고분군의 발해국 3대 문왕 부인과 9대 관왕 부인 묘지가 출토되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관왕 부인 묘지에 발해국 순목
황후라고 했어요. 황후. 황이라고 황제라는 의미죠. 황후라는 표현이 있어 주목된다. 이는 발해가 황제국임을 나타내는 자료이다. 중국은 현재 이 자료의 전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자, 중국 발해가 황제국임을 나타내는 자료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 말이죠. 등주의 발해관에 설치되었다. 이것은 별 의미가 없죠. 인한, 대흥 등 연호가 사용되었다. 인한, 발해, 무왕의 연호, 인한, 문왕의 연호, 대흥. 그렇죠. 2번 해당되고, 니은. 정해경주 묘비에 황상이라는 표현이 있다. 황상이라는 표현이 있다. 맞고, 발해에서 신라로 이어지는 교통로가 있었다. 이것은 황제국 표방하는 것과 상관이 없죠. 니은 디귿이 들어있는 3번. 가나의 부흥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는 한성이죠. 고구려 부흥운동이고, 나는 임전성, 이것은 백제 부흥운동이죠. 자, 건무잠이 고구려를 다시 세우고자 하였다. 맞죠? 여기 오골성에는 고연무죠. 그 다음에 복침과 도침이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했다. 이것은 고구려가 아니라 백제죠. 흑지상지가 백제 부흥운동을 이끌었다. 여기죠. 임전성. 그 다음에 복심과 도침은 여기 주류성이죠. 그 다음에 안승이 신라에 의해 보도국 왕으로 임명되었다는 저 금마저죠. 그래서 기업과 그 다음에 디귿이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2번. 다음 기행문의 소재가 되는 불상으로 옳은 것은, 이런 거는 문제가 좀 상당히 쉽죠. 오랜만에 경주를 찾아 토암산에 올랐다. 동해바다의 푸르른 파도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하였다. 청초한 공기를 마시며 산길을 걷다. 고유섭 선생의 글귀가 새겨진 비석을 만났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잊어서는 안 될 작품으로 경주의 불상을 갖고 있다. 영국인은 인도를 잃을지언정 셰익스피어를 버리지 못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귀중한 보물은 바로 이 불상이다. 토암산이니까 석굴암 본전부를 이야기하겠죠. 나는 지금 이 불상을 만나러 간다. 가슴이 뛴다. 자, 서삼 용현님 마예불 백제 미소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석굴암 본전불. 그 다음에 이것은 논산에 있는 관촉사 미륵불이죠. 예. 그 다음에 저거는 안동에 있는 이천동 마예불입니다. 이것은 영주 부석사에 있는 소조 아미타 열애자상. 소조라는 것은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왜 빨리 넘어가 버리지? 2번. 밑줄 그은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진나라 왕 부견이 사신과 승려인 순도를 파견하여 불상과 경문을 보내왔다. 왕이 사신을 보내 답례로 토산물을 바쳤다. 처음으로 초문사를 창건하여 순도에게 절을 바쳤다. 또한 이불난사를 창건하여 아도에게 절을 맡기니 이것이 해동불법의 시초가 되었다. 해동불법 시초가 되었다. 고구려의 불교 전례에 관한 이야기. 신라에 침입한 왕 외를 격퇴했다. 이것은 광개토 대왕의 이야기죠. 400년. 서안평을 공격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 이것은 미천왕 때 이야기. 율령을 반포하여 국가체제를 정비했다. 이것은 소수림왕 때 이야기. 그리고 천리장성을 쌓아 당의 침입력에 대비하였다. 이것은 주로 연개소문이죠. 영유한 때 연개소문. 그러니까 631년입니다. 영유왕 때. 이건 고구려 때고, 고려 때는 1033년에서 44년이죠. 예. 자, 그리고 국자금을 설립하여 유학교육을 실시하였다. 이것은 고려 성종 때 이야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소수림왕 때죠. 예, 소수림왕 때 불교가 공인되죠. 자, 가나를 수도로 삼았던 시기의 백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가는 한성에서 가는 웅진이죠. 웅진천도는 475 웅진천도. 그 다음에 나는 사비죠. 538 사비천도. 이 정도는 외워둬야 됩니다. 475 웅진천도, 538 사비천도. 자, 가나를 수도로 삼았던 시기 백제에 대한 설명.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이것은 근초고왕이죠. 근초고왕. 그래서 371년이 됩니다. 이것은 371년 근초고왕 때. 그러면은 이거는 가는 해당사항 없죠. 그 다음 가 지방에 22담로를 설치했다. 이때 무령왕 때니까 무령왕은 500년부터 사죠. 500에서 513년입니까? 이 정도. 아니다. 523년인가 보다. 24? 524. 자, 지방에 22담로를 설치했다. 이거 맞죠? 무령왕 때입니다. 그 다음에 서기라는 역사서를 편찬하였다. 서기는 백제 근초고왕 때 이야기, 해당사항 없고, 일시적으로 한강 유역을 대체했다. 531년이죠? 예.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있는 4번이 정답이 되겠군요. 백제 성왕 때 551년이죠. 551년인데 왜 550년이 되있지?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천정대, 부서산, 정림사지, 능란리, 고분군 했습니다. 자, 가는 천정대, 백제 귀족들이 회의를 하던 장소였다. 맞죠? 네, 나는 부서산성, 백제 성왕이 신라와의 전투에서 전사한 곳이다. 이것은 옥천에 있는 관산성이니까 이건 해당사항 없죠. 현재 옥천 지역 관산성 전투. 그 다음에 다는 정림사지, 백제의 대표적인 오청 석탑이 남아있다. 맞죠? 그 다음에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벽돌 무덤이 발견됐다. 이것은 무령왕릉인데 여기서는 나오면 곤란하죠. 여기는 부여니까 무령왕릉은 공주로 나와야 되겠죠. 웅진. 그래서 기업과 디귿이 있는 정답 2번이 되죠. 밑줄 그은 세속오기를 행동규범으로 삼았던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굳이 이거는 읽지 않아도 세속오기 하면 화랑도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박사와 조기를 두었다. 이것은 신라 국학 때 신문왕이 국학을 세우죠. 그리고 경덕왕 때 되면 박사와 조기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경덕왕 때 이야기. 그 다음에 만장일치제는 이거는 화백회의. 그 다음에 경당에서 한학과 무술을 배웠다. 이것은 중국 고구려 이야기죠. 고구려 장수왕이 427 평양천도 이후에 지방에서 세워진 교육기관이죠. 결혼하지 않은 미혼의 젊은 남자가 그 경당에 들어가서 독서, 그 다음에 습사, 독서는 책 읽는 거, 공부하는 거, 한학이겠죠. 습사는 활쏘기, 무술을 연마하는 것. 그래서 경당이라고 합니다. 경당 빗장을 밖에서 채워버리는 거죠. 자, 진흥왕 때 국가적인 조직으로 정비되었다. 4번 맞죠? 그 다음에 귀족들로 구성되어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였다. 이것은 화백회의가 되겠고, 그래서 정답은 4번. 예. 다음 자료의 무덤에서 발견된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돌무지 덧널 무덤이죠. 이 무덤은 지름 47m, 높이 12.7m이다. 평지 위에 나무늘과 껴묵거리 상계를 놓고 그 바깥에 나무로 짠 덧널을 설치한 후 냇돌을 쌓고 그 위를 흙으로 덮는 구조로 축조되었다. 여기서는 중요한 것은 벽화가 없다는 거죠. 벽화가 없습니다. 자, 이건 벽화니까 해당성 없음. 이것은 사신도, 천마총에서 나왔죠. 천마도는 장리라 그랬죠. 장리는 말 배 쪽에 안장 아래쪽에 늘어뜨려서 진흙이 튀어서 말 몸에 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늘어뜨린 말 다래라 그러죠. 거기에 그려진 그림이 바로 이 천마도입니다. 다들 벽화니까 이건 해당사항 없음. 그래서 정답은 1번, 1번이 되죠. 다음 교서를 내린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반란의 개수 김흠돌 했습니다. 김흠돌 했으니까 신문왕이 되겠죠. 흥원, 김흠돌, 흥원, 진공 등은 그들의 재능이 훌륭하여 지위가 올라간 것이 아니며 관직도 실로 은전에 힘입었다. 그런데도 의롭지 못한 행동으로 관료를 능멸하고 상하를 기만하였으며 흉악하고 사악한 자들을 끌어모아 그 사이를 정하여 반란을 일으키려 하였다. 이제 요산 무리가
진압되어 근심이 없어졌으니 병사들을 속히 돌려보내고 사방에 포고하여 이 뜻을 알도록 하라. 이 말은 신문학 때 이야기. 자, 이 신문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사부를 보내 우상국을 복족하였다. 이것은 512년에 지중왕 때 이야기죠. 예. 관리 선발을 위해 독서 산품가를 실시하였다. 이것은 788의 원성왕 때 이야기. 관리에게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 이게 해당 사항 있는 거죠. 이거 맞습니다. 687년에는 관료전을 지급하고 689년에 노급을 폐지하죠. 건원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여 국가의 위상을 높였다. 이것은 버풍왕 때 이야기. 최고 지배자의 칭호를 마리간에서 왕으로 바꿨다. 이것도 지정왕 때 이야기입니다. 지중왕. 그래서 정답은 3번.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고령지산동 고분군 유물, 고령지산동 고분이죠. 1, 2, 3번 전부 백제죠, 백제. 가야가 나와야 되겠죠. 백제. 이거는 금동대양로. 그래서 이번 전시를 통해 대가야 문화의 우수성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대가야라 그랬습니다. 고령 대가야. 1, 2, 3번 해당 사항 없음. 이것은 무령왕릉이니까 정답은 광배가 있는 금동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밑줄 그은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탑을 보면 발해 영광탑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발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탑은 8세기에서 10세기 사이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누각식 탑이다. 이 무덤 위에 벽돌로 탑을 쌓는 것은 이 나라의 독특한 양식이다. 이러한 양식은 정효공주 무덤에서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자, 이 발해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말, 모피, 인삼 등이 주요 수출품이었다. 맞죠? 인한, 대흥 등의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였다. 인한은 무왕의 연호, 대흥은 문왕의 연호. 정당성의 장관인 대내상이 국정을 총괄했다. 맞죠? 대내상. 자, 항상 상자가 나옵니다. 상은 재상상자입니다. 지방관을 감찰하기 위하여 외사정을 파견했다. 자, 신라 태종 무열왕 때는 사정부를 두죠. 사정부. 그리고 신라 문무왕 때, 무열왕 다음에 문무왕 때는 어떻게 되죠? 외사정을 두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신라의 이야기, 나머지는 전부 발해의 이야기. 일본에 보낸 국서에서 고구려의 후예임을 내세웠다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네. 673년입니다. 문멍 때. 정답 4번. 지도에 표시된 유적을 통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구지봉, 김수로왕릉 이걸 보니까 금강가야, 전기가야죠. 대성동 고분군 수로왕릉 하니까 대성동 고분 이걸 보면 전기가야를 알 수 있습니다. 우상국 정벌 과정을 조사한다. 이것은 신라 지중왕 때 이야기. 거스간 칭호의 유래를 파악한다. 이것도 신라 이야기. 외와의 교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본다. 삼국유사에 실린 가락국계의 내용을 분석한다. 이건 뭐 어렵지 않네요. 디귿과 리을이 있는 5번이 정답이 되죠. 예. 다음 상황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온다리 아래기를 신라가 한강 이북의 우리 땅을 빼앗아 군현으로 삼았습니다. 그곳 백성들이 안타까워하며 여전히 부모의 나라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컨대 대왕께서는 저를 어리석다 마시고 군사를 주신다면 반드시 우리 땅을 도로 찾아오겠습니다. 하니 왕이 이를 허락하였다. 온달 이야기죠. 온달 장군은 아차산에서 한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아차산에서 죽죠. 전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590년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여기다는 것 다가 되겠습니다. 3번. 자, 온달이 죽은 전사한 해 590년 이런 거는 외워두는 게 제일 편합니다. 가나 사건이 일어난 시기의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령한 사람이 자장이 일러서 이 정도 되면 이제 감이 잡혀야 됩니다. 지금 너희 나라는 여자로서 임금을 삼았기 때문에 여자죠. 선덕여왕, 진덕여왕, 마지막에 진성여왕. 자장이 나오니까 앞에죠. 선덕여왕이 되겠죠.
황룡사에 구충탑을 세우면 이웃 나라들이 항복을 하고 국의 나라가 와서 조공할 것이며 왕위가 길이 평안하리라 하였다. 귀국하여 탑을 세우는 일에 대하여 왕에게 아뢰었다. 백성들이 조세를 바치지 않아 창고가 이건 진성여왕 때, 신라말 진성여왕 때네요. 나라의 재정이 궁핍해졌다. 왕이 사자를 보내 독촉하니 이로 인해 사방에서 도둑이 벌떼처럼 일어났다. 원종과 애노 등이 사불주를 근거지로 반란을 일으켰다. 진성여왕 때, 이거는 상대의 그 선덕여왕, 하대 진성여왕 때가 하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정비했다. 옳은 것은 했죠. 선덕여왕과 이건 하랑도 국가적 조직은 진흥왕 때죠. 이 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하였다. 이것은 법흥왕 때. 각간 위홍으로 하여금 3대목을 편찬하였다. 이것이 나 진성여왕 때 있었던 일. 정답은 3번이 되죠. 김웅돌의 난을 진압하여 귀족들을 대거 숙청하였다. 이것은 신문왕. 진골 출신으로서 왕위를 계승하였다. 이것은 태종무열왕 이야기죠. 태종무열왕. 그런데 선덕여왕은 선골이고 이미 지나갔고, 그 다음에 진성여왕은 진골 반계죠. 진골 반계 어떤 진성여왕은 해당되는데 선덕여왕은 해당 사항이 없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국보 9호 부여에 있고 백제를 대표하는 석탑으로 정제된 조형미를 갖춘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이건 신라 다보탑, 백제 정림사지 5층석탑 저게 맞겠네요. 탑신부의 몸돌에는 모서리마다 기둥을 세워 놓았는데 이걸 우주라 그럽니다. 우주. 모퉁이 우해서 우주 이런 것은 모퉁이 우주. 여기 이런 것을 이제 우주라 그러죠. 우주. 목조 건물 양식을 이용했다. 당이 백제를 멸망시킨 후 그 내용을 탑신부에 새겨 놓았다 했죠. 새겨 놓았다. 탑신부에 새겨 놓았다. 이것은 바로 대당 평백제 국 비명 이렇게 큰 글씨로 된 전서만 보입니다. 작은 글씨는 보이지 않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3번은 발해 영광탑. 이것은 현존하는 신라의 가장 오래된 탑, 분황사탑. 저거는 익산사지 미르탑. 현존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탑. 이것이 바로 익산 미륵사지 석탑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금동대학로가 있고 현무도가 있습니다. 현무도. 이 문화유산에 반영된 공통적인 사상에 대해서 발표해 볼까요? 불로장생과 현세의 구복을 추구하였습니다. 맞죠? 서경, 옳지 않은 것은 했죠? 시경, 서경, 역경을 경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거 유학이죠, 유학. 소격서가 주관하는 행사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초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연개소문이 반대 세력을 견제하고자 장려하였습니다. 전부 도교와 관련이 있죠? 아닌 것은 2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거두공이 거사의 차림으로 도성을 떠나 무진주를 순행하니 주의 향리 안길이 그를 정성껏 대접하였다. 무진주의 향리죠. 이튿날 아침 거두공이 떠나면서 말하기를 도성에 올라오면 찾아오라고 했다. 서울로 올라와 재상이 되었다. 누가? 거두공이겠죠. 하였고 서울로 돌아와 재상이 되었다. 나라의 제도에 해마다 외주의 향리 한 사람을 도성에 있는 여러 관청에 올려보내 지키게 하였다. 올려보내서 지키게 하였다. 누구를? 향리를 이렇게 향리를 올려보내서 지키게 했다. 이것이 바로 상수리 제도입니다. 이것은 고려의 긴 제도와 흡사하다 이 말이죠. 긴 제도와 흡사하다. 안길이 올라가 지킬 차례가 되어 도성으로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좌수와 별감이라는 향임직을 두어 운영되었다. 이것은 유향소죠. 유향소. 유향소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대간으로 불리며 왕의 권력 행사를 비판하였다. 이건 해당 사항 없고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맞죠? 수령을 보좌하고 풍속을 교정하는 기능을 하였다. 이것이 유황소. 국가 운영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것은 아마 화백회의가 해당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다음 두 사건이 공통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도적들이 나라의 서남쪽에서 일어났는데 붉은 바지를 입어서 그들을 적고적 붉은 바지를 입었다 그랬죠. 적고적 주현을 공격하고 수도의 서부 모량리까지 이르렀다. 공주 명학소의 백성 망이 망소의 이건 고려 때 이야기고 등이 무리를 모아 산행병마사라고 자칭하면서 산행병마사 병마사라고 자칭하며 공주를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이 말이죠. 이것은 왕위 계승 문제하고 상관없음. 골품제 사회의 모습을 비판하였다도 상관없고 하층민들이죠. 하층민들. 새로운 왕조 개창을 목표로 하였다. 이것도 상관없고 가혹한 조세 수탈에 대하여 저항하였다. 4번이 맞겠네요. 풍수지리설에 근거하여 천도를 주장하였다. 이것은 고려 때 그 서경천도 운동을 한 묘청의 난이 해당되겠고 그래서 정답은 4번.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이곳은 낙산사의 화엄사상을 정립한 이곳 낙산사는 화엄사상을 정립한 낙산사는 누구죠? 의상이죠. 의상이 신라 민무왕 때 세웠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옳은 것은 했습니다. 수선결사를 통해 불교계를 개혁하려 하였다. 이것은 보조국사 진울이죠. 진울. 심성의 도야를 강조한 유불일질서를 주장하였다. 이것은 진각국사 해심이죠. 해심. 불교 경전에 대한 주석서를 모아 교장을 평찬하였다. 이것은 대각국사 의천이죠. 이것은 진울, 해심, 의천 다 고려시대네요.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여행하고 왕 5천주 국견을 남겼다. 해초. 고통받는 백성을 구제하고자 하는 관음신앙을 강조했다. 이것이 관음신앙은 현세신앙이죠. 의상입니다. 고통받는 백성, 지금 현재 고통받는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서 현세신앙인 관음신앙, 미래신앙은 정토신앙, 아미타신앙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가나 지역에 있었던 가야 소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산동 고분은 고령 대가야, 후기가야고 대성동 고분군은 정기가야죠. 이것이 가고 이것이 나입니다. 이게 순서 좀 바꿔놔야 덜 헷갈릴 텐데 정기가야 연명을 주도한 것은 아래쪽이죠. 틀렸고 박석김의 삼성이 교대로 왕위를 계승하였다. 이것은 신라 이야기고 신라 진흥왕에 의해 정복되었다는 후기가야니까 가래야 맞고 고구려군의 공격으로 세력이 약화됐다. 정기가야 맞죠. 정답은 4번. 이사금이라는 지배자 칭호를 사용했다. 이것은 신라 이야기.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중령 이북은 본래 우리 땅이니 고구려 이야기죠. 고구려 왕이죠. 너희 신라가 돌려주지 않는다면 너는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이는 신하인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귀국의 요구를 따를 수 없습니다. 라고 했죠. 태종 무일왕 김춘추가 백제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대하성 점령당하고 그때 또 사위 김품석 죽고 이렇게 되니까 김춘추가 고구려로 가서 군사 원조를 요청하죠. 그래서 고구려에서는 좋다, 도와주겠다. 대신 중령 이북 땅을 내놔라. 그러니까 김춘추는 그것은 제 소관이 저의 재량권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렇다면 너를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했으니까 가둬버리죠. 그때 김춘추가 옥을 관리하는 옥리가 옥을 한자로 써야 되겠구나. 옥을 담당하는 관리 옥리가 김춘추에게 무언가를 이야기를 해주죠. 그 이야기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토끼가 간을 빼놓고 와서
빼놓고 와서 다시 가지고 와야 된다고 거짓말한 것처럼 그대도 거짓말하라고 이렇게 넌지시 일러주죠. 그래서 김춘추가 거기서 돌아가서 왕에게 이야기해서 중령 이북 땅을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거짓말하고 벗어나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죠? 당나라로 가서 당태종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이 결성된 것이 바로 나당연합군입니다. 자, 이 가인물은 결국 김춘추를 이야기하고 나중에 태종 무열왕 하중대의 첫 번째 왕이 되죠. 자, 당을 몰아내고 삼국 통일을 했다. 이것은 태종 무열왕의 아들 문무왕이죠. 문무왕. 성골 출신으로 왕이 된 마지막 인물이다. 그것은 바로 앞에 진덕여왕이 되겠고, 자장의 건의로 황룡사 구축 목탑을 건립하였다. 이것은 선덕여왕, 진덕여왕의 언니 선덕여왕이 되겠고, 김음돌의 난을 진압하고 귀족들을 숙청하였다. 이것은 신문왕이죠. 집사부의 설치를 건의하고 친당 여구를 주도했다. 이때 당나라에서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신라에서는 그럼 우리는 친당 외교를 친당 그대들이 당나라에서 요구하는 것을 우리 하겠다 하면서 친당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그 다음에 밑줄근 왕의 재위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은 김대성이 여기도 대상이죠. 대상. 우리 역사에는 이 상자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김대성이 불국사를 처음 창건하였다. 이것은 경도광 때 이야기네요. 주황과 지방의 여러 관리들에게 매달 주던 녹봉을 없애고 다시 노급을 주었다. 이것도 경도광 때 이야기. 독소 삼품가를 실시하여 관리를 채용하였다. 이것은 788 원성광 때 이야기. 지방행정구역의 명칭을 중국식으로 바꿨다. 맞죠? 맞습니다. 경도광 때 친당 정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덕대왕 신종을 완성하여 봉덕사에 안치하였다. 봉덕사 신종인데 경덕왕 때는 성덕대왕 신종을 제작을 시작해서 해공왕 때 완성을 합니다. 국학을 태학과목으로 변경하여 유교 교육을 강화했다. 맞습니다. 이때 또 박사와 조교를 두죠. 그래서 리을하고 그 다음에 니은이 정답은 4번이 되죠. 가나 사이에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소지마르간 15년 3월 백제 왕 모대가 사신을 보내 혼인을 청하였다. 왕은 이벌찬 비지의 딸을 보냈다. 백제왕 명롱이 가요와 함께 간산성을 공격하였다. 신주의 군주인 무력, 김무력이 주의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 교전하였는데 비장인 3년 상군의 고관 도도가 급히 공격하여 백제왕 성왕을 죽였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연대를 외우고 있으면 아주 쉽게 해결됩니다. 자, 외우는 방법 기본 강의 시간에도 했는데 또 하도록 하죠. 했던 거 또 하고 반복하다 보면은 그냥 외워버립니다. 자, 따라하세요. 백제와 신라가 3355 모여서 고구려를 방어하고 고구려를 칩니다. 3355. 근데 백제는 언제가 전성기죠? 백제는 4세기가 전성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딱 자르면 433 비눌동맹, 이것은 나제동맹이죠. 백제 비유왕과 신라 눌지왕. 433 비눌동맹 이렇게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60갑자가 지나서 60년이 지나면 493이죠. 493이 되면 어떻게 되죠? 493이 되면 이번에 혼인동맹이죠. 여기서 혼인동맹이죠. 소지명. 그래서 여기는 비눌, 백제 비유왕과 신라 눌지왕, 그 다음에 여기는 백제 동성왕과 신라 소지왕 동소동맹. 소지왕이라 그랬죠. 소지마리간. 그래서 493 동소동맹, 이것은 혼인동맹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54는 백제 성왕이 죽는 거죠. 성왕이 죽습니다. 554. 성왕이 죽기 전에 553에는 백제가 차지하고 있던 한강하류를 신라 진흥왕이 한때 뺏기죠. 그래서 화가 나서 복사를 갖다가 죽는 거죠. 근데 이전에는 551년에는 백제와 신라가 연합해서 백제는 하류, 신라는 상류. 그래서 백제 입장에서는 하류를 일시적으로 차지하고 있죠. 자, 551년. 그리고 554년에 백제 성왕이 죽자 진흥왕은
한강 하류를 차지한 기념으로 북한산에다가 순수비를 세웁니다. 그것이 오오오 감탄스럽습니다. 오오오 얼마나 감탄스럽습니까? 오오오에 진흥한 순수비를 세웁니다. 자, 요 비늘 동맹부터 백제 성왕이 죽을 때까지 요 상황 이런 식으로만 딱 외워두면 뭐 문제 없습니다. 자, 지증왕이 순장을 금지했다. 지증왕은 500년이죠. 500년. 그래서 502년 지증왕 때 진흥왕이 40명의 순수를 배웠다. 그리고 568년에는 40년과 황초령비를 세우고, 그 다음 이 앞에 568년, 562년에는 뭐죠? 대가야를 정복하죠. 그리고 561년에는 창녕 척경비를 세웁니다. 이렇게 되면 뭐 다 외웠습니다. 엄청나게 외웠죠. 자, 진흥왕이 40명의 순수비를 세웠다. 이것은 568년 무령왕이 비지방의 담로를 성취했다. 이것은 백제 무령왕. 이것은 493 554. 그래서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옳지 않은 것은 했죠. 무령왕은 요 사이에 들어가죠. 무령왕과 지증왕은 반드시 같이 외워야 된다. 무지 가깝다 그랬죠. 무령왕은 500에서 524, 그 다음에 지증왕은 501년에서 513년인가 그랬죠. 13년 이렇게 되는 건데 자, 무령왕이 지방에 22담로를 설치했다. 요 안에 들어가죠. 예, 그것은 바로 501년입니다. 신라가 건운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법흥왕 때 이야기 있죠. 법흥왕 때 이야기니까 여기도 해당 사항이 있겠죠. 536년 백제가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다. 이것은 538 그렇게 되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568이 여기서 벗어나죠. 그래서 502번이 정답이 됩니다. 538 정답은 2번. 아까 그런 식으로 이 연대를 외워놓으면 이 문제는 따지고 보면은 여기는 4, 9, 3, 5, 5, 4에서 무려 60년 사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연대를 외워두지 않고 이것을 푼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가에 들어갈 불상으로 옳은 것은 이 불상은 국보 제83호로 머리에 삼산관을 쓰고 있다. 세 개의 산이 있는 삼산관을 쓰고 있다. 뚜렷하게 조각된 눈, 코, 입, 균형 잡힌 신체, 입체적으로 처리된 옷주름 등이 뛰어난 조각 수법으로 표현되어 있다. 일본 고류사에 있는 불상과 모습이 매우 흡사하여 비슷하여 일본에 전파된 우리 고대 문화의 흔적을 보여준다. 고류사에 있는 것은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삼국시대 거는 금동미륵보살 방가사회상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요 머리 쪽에 있는 것이 산이 이렇게 세 개가 있죠. 이렇게 된 거. 그래서 2번이고 1번은 공주 의당 금동미륵 금동보살 입상이고 이것은 광주 충국리 철불 4번은 연가 7례명 고구려의 연가 7례명 금동열의 입상. 그리고 이것은 뭐죠? 발해의 이불병자상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런 것은 쉽죠?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1993년 일본 도다이샤 쇼쇼인에서 발견된 통일신라 때의 문서입니다. 동대사 정창원이죠. 예. 지방관의 근무 성적을 평가한 문서이다. 아니죠. 국가 물품을 생산하는 수공업자 명부, 수공업자 명부는 뭐라 합니까? 공장, 안, 공장안이라 그러죠. 이름을 적는 곳이 비어있는 관직 임명장이다. 이것은 임진왜란때 조선시대로 가야 되겠죠. 공명첩. 재산 상속과 분배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분재기를 이야기해요. 분재기. 재산 나누는 거, 분재기. 그 다음에 호구를 남녀별 연령별로 구분하여 파여갔다. 이것이 정답이네요. 5번입니다. 5번. 그 다음에 밑줄 그은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작대로 나오면 이것은 그냥 발해죠. 이 나라의 수도였던 상경성은 내성과 외성으로 이루어졌고
남북을 가로지르는 주작대로가 있었다. 내성은 왕이 거주하는 궁성구와 관하가 있는 황성구로 나누었다. 외성 안팎에서는 절터, 집터 등이 발견되었다. 전성기에 해동성국이라 불렀다. 맞죠? 궁전터에 온돌장치가 발견되었다. 맞고, 고려국왕을 표방하고 일본과 교류하였다도 맞고, 정당성의 장관인 대내상이 국정을 총괄하였다도 맞고, 지방 세력의 통제를 위해 상수리 제도를 실시하였다. 이게 맞죠? 이것은 신라 문멍 때 이야기 상수리 제도. 상수리 제도 정답은 5번. 가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가인물 당에 유학하여 빈곤가에 급제하였다. 황소의 난때 토황소 경문을 지어서 토벌하자는 거. 누구를? 황소. 경문. 이 토황소 경문을 지어서 당나라에서 아주 대단한 문명을 날렸죠. 문장가로서 이름을 떨쳤습니다. 저서로는 개원필경, 제왕, 연대력, 법장, 화상전 등이 있다. 일심사상과 화쟁사상을 주장하였다. 이것은 원효 진성여왕에게 시무책 10여조, 시무책 당장 해야 할 이 시점에서 당장 해야 할 시무책 10여조를 올렸다 이것이죠. 외교문서를 정담하고 청방 입문표를 작성하였다. 이것은 강수죠, 강수. 강수. 국왕에게 조언하는 내용의 화왕계를 저술했다. 이것은 설총이죠. 화왕계. 꽃의 왕, 화왕계. 꽃의 왕, 이건 누구죠? 무슨 꽃이죠? 모란이죠. 그리고 장미도 등장시키고, 그리고 노 대신을 비유하는 할미꽃이 등장하죠. 예, 화왕계 설총. 명망 있는 승려의 전기를 기록한 해동 고승전을 남겼다. 이건 김대문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2번. 이렇게 해서 고대국가 네 번째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5번째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